네, 오늘은 세력 차트 선 끊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세력 차트를 준비했고, 보시면은 세력선, 그리고 지표 A부터 D까지 있습니다. 자, 먼저 세력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당일 세력선 상단과 하단이라는 선을 좀 그어 볼 건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 변경이라고 있어요. 기준을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 그리고 나스닥은 22시 기준으로 해서 이 변경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최신화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시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 선들을 1시간 전부터 해서 24시간 전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1시간 전부터 22로 확장을 시키고 조회를 하면 이렇게 선들이 띠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두꺼운 띠가 나왔을 때 이 두꺼운 띠를 위로 가면 매수 우위로 보고, 아래로 가면 매도 우위로 보고, 이런 관점을 이용하곤 했었는데요. 이 위로 가기 위한 마지노선,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상단의 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가는 마지막 선, 이렇게 선을 두 가지를 긋습니다. 근데 이 선을 1시간 전은 이렇게 긋고, 3시간 전을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 좀 더 아래쪽에도 선이 있는데, 그럼 가장 하단선이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쪽에서부터의 하단선을 또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요. 이동을 시켜주시고 다시 6시간 전으로 조회. 그러면 상단선도 더 높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동시켜 주시고, 12시간 전, 네, 가장 최상단이고 가장 최하단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사항 없고요. 24시간 전, 네, 하단이 또 이동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최상단과 최하단을 지금 선으로, 수평선으로 그어놓은 상태고요. 이 선들을 알아보기 쉽게끔 모양을 바꿔주겠습니다. 색깔을 한 3포인트 정도로 알아보기 쉽게 그어주시고, 아래쪽은 파란색으로 한 3포인트 정도 표시를 해줄게요. 네, 이거를 이 가격으로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옆에 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서 가격을 적어가지고 수평선으로 그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1위로 맞춰놓고 2초 정도로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딱 상단과 하단선만 봐도 이 세력선 상단에서부터 하단까지, 다시 하단에서부터 상단까지 계속 돌파를 못하고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선에서는 만약에 매도로 진입을 하시게 되면 하단선까지 보는 것도 좋고, 하단선이 돌파되지 못하는 걸 보고 뭐 물론 막대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다시 매수로 들어가게 된다면 상단까지 목표가를 볼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뭐 그리고 나서 이 힘의 응축 박스를 위로 돌파하게 되면 이 선은 다시 매수선으로 진입이 가능한 선이 될 거고, 이 부분은 아래로 갔을 때 눌림이 오게 된다면 매도로 진입이 가능한 선이 되는 것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세력선, 당일 세력선 상단과 하단 긋는 방법을 좀 알아봤고, 이제 다음으로는 지표 A라는 것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지표 A는 과거 세력선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선이죠. 히스토리선이고, 먼저 한 달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한 달 기준으로 놓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당일 순위 1위, 전체 순위 20위로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선이 나오죠.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현재 가격의 근처에 있는 것들 12284, 자, 가격을 눌러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가능하니까 빨리 찾을 수 있고요.
이걸 누르면 22까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 선을 봐서 지지와 저항선 혹은 뭐 진입선으로 이렇게 사용하곤 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을 하기 전에 이것을 앞서서 전체 순위도 1위로 놓고 조회를 합니다. 네, 그러면 선이 딱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선은 아까와 다르게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간 가장 의미 있는 1위 선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하루치보다는 한 달치 중에 1위 선이 더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멀리 있는 거를 먼저 이렇게 도출을 해냈고요. 이 선을 쭉 따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계속 지지와 저항들이 이렇게 보이고, 이 선을 기준으로 굉장히 거래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몸통으로 이렇게 돌파가 되고 나서 아래로 어느 정도의 추세가 나고, 또 다시 몸통으로 돌파되니까 또 이렇게 딱 찍고 위로 날아가는 모습도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가봐도 계속 이렇게 지지와 저항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 이 선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장을 시켜봤을 때 더 정확하게 지금 찍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선들 두 개 다 놓치기 싫다면, 이 두꺼운 모든 것들을 놓치기 싫다면 이 상단과 하단으로 저는 두 줄을 긋는 편인데, 일단은 한 달 기준에 가장 의미 있는 1위 선만 전 남기고 싶어서 확장은 안 하고 이 가격을 수평선으로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설정을 13075라고 적고, 히스토리선 색깔인 노란색 그리고 두껍게 5포인트 정도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의 선이 중에 1위 선이 지금 나왔고, 이걸 5위까지, 한 달 동안에 5위까지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보니까 또 선이 나왔어요. 선이 나와서 확인을 또 해보시면 여기에서도 굉장히 지금 꼬리가 닿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12870이라는 가격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20위까지 확장을 시켜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찍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선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위쪽 선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게요. 319. 네,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선들이 찍힙니다. 여기였으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됐을 거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선들도 저는 수평선으로 그어 놓으려고 합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선 값은 적지 않고 일단 그어서 표시만 해 놓을게요. 그래서 한 달간의 가장 의미 있는 선들, 가장 강력한 선들을 이렇게 뽑아서 선으로 그었습니다. 나머지 선들은 현재 14,000원이 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세력 차트 내부에서 그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미리 긋고 싶다면 임의의 수평선에서 가격대로 적어서 미리 그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일단 이 선은 지우고요. 네, 이렇게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네, 선을 중간중간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진입이 너무 많아지는 어떤 문제점도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의미 있는 선들부터 이렇게 뽑아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20위까지 다시 세팅을 해서 조회를 시켜주고, 한 달 기준에 당일 1위들 나타나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현재가가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가장 가까운 선이 284 가격. 284 가격이 오면 이제 미리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서
네, 여기도 딱 찍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선들은 수평선으로 그어놓고 디테일한 거는 가격대가 왔을 때 그 부분을 눌러서 청산으로 이용하시거나 지지저항으로 혹은 진입으로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너무 많은 선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은 잠깐 이렇게 체크 해제해서 필요할 때만 쓰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지표 B를 넘어갈 건데, 지표 B는 지표 A에서의 히스토리 선이 여러 번 겹친 선들을 보여주는 지표 B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다시 먼 쪽에서부터 저는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회를 해볼게요. 이렇게 히스토리 선이 겹친 것들,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중복수라고 뜨는데 33번이 13100 110이라는 이 가격에 지금 33번이 겹쳤다. 그래서 이것을 흰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 선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것들이 한 달 동안 여러 번 겹친 선이기 때문에 이 선 또한 굉장히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또 걸리는 것들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어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선을 하나 또 그어 줄 겁니다. 수평선으로 해서 가격대 13110 또 두껍게 5포인트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참 허용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히스토리 선과 히스토리 선이 있는데 어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틱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네틱이라는 오차 안에서도 겹쳤다고 판단하고 그 겹친 것들을 중복수로 나타내고 1위부터 20위까지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들조차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된 것들만 찾을 거고, 그 다음에 표시 순위도 20위까지 보다는 뭐 5위까지만 신뢰를 더 하겠다면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가격대가 14,000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허용 범위를 조금씩 이런 식으로 주어주면서 가다 보면 근처에 선들이 나오는데 이미 현재 가격에 다 제가 그어놓은 선에 겹쳐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겹쳐있는 선들이 제가 그은 이 선이 의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5위 안에 든다는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선을 제가 뽑아놨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는 이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표 B는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다시 날짜를 줄여가면서 가장 최신 쪽으로 가깝게 조회를 해보시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먼 것을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선을 하나 뽑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가격에서 가장 가까웠던 것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선들을 쓰기 위해서 최근의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가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쪽에서의 선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선들만 봐도 계속 의미 있게 지금 가는 것들이 보이고요. 현재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꼬리들이 닿고 있기 때문에 이 선도 하나 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단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가격대 비슷하게, 어차피 두꺼우면은 이 선이 결국 다 의미가 겹치기 때문에 표시하시고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 가격대를 맞춰서 조회해서 적어가지고 수평선 그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도
굉장히 두껍다 혹은 중요하다 할수록 포인트를 좀 높게 해서 구분 지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선을 뽑았고, 선을 뽑아놨으면 라인을 그리기를 해제해서 조금 더 어지럽지 않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 지표 C 확인해 볼게요. 지표 C는 봉중심선과 히스토리선이 겹쳤을 때 보여주는 선인데, 이것도 먼 쪽에서 한 달간 봉중심선과 히스토리선이 겹친 것들을 먼저 의미 있다고,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조회를 해볼게요. 여기서도 허용 범위가 있는데 일단 0틱으로 먼저 놔볼게요. 한치의 오차 없이 히스토리선과 봉중심이 딱 겹친 것들, 그리고 순위는 5위까지만 나열해서 조회를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조회가 나오는데요. 위에 다 의미 있다고 뽑아놓은 선들 근처에 또 주황색 선도 겹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격대 근처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두껍다, 지지 저항이 굉장히 두꺼울 거다 라고 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봉 중심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이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지금 선과 선 쪽에 이 진폭이 너무 크다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채워나간다는 생각으로 보시고, 일단 의미 있는 선들을 이렇게 찾아 나가 보시면서, 네, 선과 선 중에 어떤 가운데 라인에 있는 이 부분을 저는 잡아서 그어 놓겠습니다. 지금 이 선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선과 선에 이 진폭이 너무 크니까 중간선을 좀 하나 더 그어 놓은 거예요. 어떤 뭐 청산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진입이라든지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나 채워 주시고요. 선을 이 아래쪽도 한번 볼게요. 아래쪽도 보시면, 예, 이 선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좀 보이는데요. 지금 선과 선이 너무 또 겹친다면 1차 진입, 2차 진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일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선을 또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었고, 지금 현재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치의 오차 없는 0틱 그리고 5위까지 나열됐는데, 조금 더 많은 가격을 보기 위해서 20위까지 한번 또 조회를 해볼게요. 네. 여러 가지의 봉중심들이 다 그어진 상태에서 히스토리 선들이 만났으니까 이렇게 선들이 나와 있는데, 의미 있다고 그어놓은 이 부분에 굉장히 더 두껍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갖다 놓아도 이 부분은 굉장히 두껍게 계속 표시가 된다는 게 체크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선은 이미 도출해냈으니까 더 긋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다음에 아직 긋지 않은 라인 쪽에서의 이 선들이 또 의미 있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체크가 안 된 부분. 네, 이렇게 그어놨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대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가격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허용 범위를 또 한 틱씩 올려볼게요. 네, 20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더 강력한 걸로 5위까지만 조회. 네, 선이 조금 더 정밀해지는 게 보입니다. 다음에 두 틱이라는 오차를 주고 값을 보았더니 이쪽도 아래쪽에 지금 현재 선이 없는데 의미 있는 선들이 또 나왔으니까 이 선도 그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뽑아 놓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라인 그리기를 잠깐 지우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뽑아 놓은 선과 선이 근처인데
둘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1차, 2차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남겨놓을 거고요. 아니면은 2선과 2선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2선은 좀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서 지금 보면 당일 세력선 상단하고 지표 C 이 가격의 사이 값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면서 한번 조회도 해보겠습니다. 22로 다시 맞춰서 네. 그러면 없으면 이번에 최신 순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이 선이 지금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고 있는데 선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일단 놓으시고 이 선들은 나중에 지표 A의 어떤 확장선이나 혹은 봉 중심선으로 채워 나가는 것도 괜찮으니까 이 선을 채우기 위해서 굳이 무리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뽑아 놓고 차트를 지우고요. 마지막으로 지표 D, 지표 D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지표 D 같은 경우에는 기준 무시, 비교 무시, 허용 범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표 D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기준 무시가 있고 여기 비교 무시, 허용 범위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준 무시라는 것은 여기다가 먼저 제가 100포인트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는 400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 무시라고 했을 때 100포인트면 이 몸통의 크기가 400틱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 로봇이 400틱 이상이 되는 이 몸통의 봉 중심을 가상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가상으로. 근데 어떤 봉 하나가 이 봉 중심을 정확하게 딱 찍었을 때 이 허용 범위만큼 지금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차가 전혀 없게 정확하게 딱 찍었을 때 비로소 이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예, 근데 보통 이 꼬리가 닿았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무시는 꼬리가 닿은 봉의 몸통의 크기 값을 말하는데 꼬리가 닿은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교 무시라는 몸통의 크기는 0으로 잡았고요. 이렇게 조회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조회를 해보시면 선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400틱 이상의 몸통의 봉 중심과 그 봉 중심에 어딘가에 꼬리가 정확하게 허용 범위만큼 닿았기 때문에 지금 선으로 만들어진 건데 한번 하나 정도 찾아가 볼게요. 지금 12393 요 라인을 보면 5월 9일 9시 오후 9시 네, 이 봉입니다. 결국에 여기에 나타나는 값은요 꼬리가 닿은 봉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들조차 따라가면서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놓쳤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선과 선의 이 사이를 좀 채우기 위해서 정확하게 찍은 이 선을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녹색으로 긋고요. 이쪽도 굉장히 정확하게 닿은 선이네요. 또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또 그었고, 지금 없는 쪽 부분, 네, 이 부분도 하나 더 그어 놓겠습니다. 계속 꼬리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단 그어 놨습니다. 근데 이 선 같은 경우에는 당일 세력선 상단과 하단 내부에 있는 선인데, 어, 만약에 당일에 이렇게 내부에 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진입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힘의 응축을 하게 된다면 아직 추세가 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을 했을 때 얼마 못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단과 하단은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선과는 의미가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100포인트로 맞춰서도 보시고, 또 125포인트로도 맞춰서 값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쪽이네요. 또 짧게도 50틱이면 50포인트면 네, 이렇게 200틱 이상의 몸통 선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지만 아무거나 쓸 것들이 아니라 하나씩 확인을 해볼 거예요. 선 근처에 있고, 네, 선과 선의 사이에 있는 이 선도 계속 걸리니까 고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 그어 놓으면 일단 머리 아프지 않게 차트를 지우고요. 예. 지금도 멀리서 이렇게 보면 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이 굉장히 많고, 이것들을 이제 현재 진행 중일 때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놓을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다소 선이 너무 근처에 있다는 생각은 또 안 들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선을 멀리서 봤기 때문에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이고, 나중에 여기서 보시고 나서 너무 선이 많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남기고 하나씩 지워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빈 공간들은 또 의미 있는 핵심 봉이라든지 봉 중심선들 이렇게 그어줘 가면서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것도 좋고요. 4등분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비어 있다면 그 라인에 하나 그어주는 것도 좋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선을 다 도출해 낸 다음에 지표 A를 확장시켜서 그 가격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22, 당일 22를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채워지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쪽 보면 800 그리고 799 아까 근처죠. 이걸 확장을 시켜서 보면 좀 더 디테일하기 때문에 두껍고, 두꺼운 만큼 굉장히 한 번에 뚫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선들 근처에서 청산 및 진입이 또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겹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뽑은 거는 조금 더 봉 중심까지 들어간 지표 C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쓰기보다는 이렇게 해제해서 이 두 개만 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이 너무 많으면 다 진입을 해야 되고 그만큼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뽑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